예,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업황이 좋거나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금 우하방으로 내려가 있고 있는 것과 또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것, 이건 다 다를 겁니다. 최저 실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종목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다만 우리가 또 반대로 보면 최고 호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상단 피크를 찍고 주가에 조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도 같이 봐야 되냐면 주가의 차트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의 타겟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이미 타겟이 도달된 것들 같은 경우, 즉 그러니까 증권사 컨센서스로 목표를 나타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도달된 건 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냐? 바로 이런 리포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직전 3개월보다 한 달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훨씬 더 많이 증가되는 것들. 그런 중에 원익 IPS, 모드투어 여행 쪽이죠. 그 다음에 농심, 두산, SL,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분야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원익 IPS는 모드투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SL, 자동차 분야죠. 그 다음에 GKL과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지난 3분기보다 한 달 업적이 훨씬 더 초과하는 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그 차트도 같이 보고요. 먼저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됐는지 또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차트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죠?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좀 하락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주가 좋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장비를 납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어디다 납품했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했겠죠. 특히 평택 P3, P4에 납품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장부 인식이 언제 된다고요? 2분기 된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지금 4, 5, 6월 달에 장부의 인식 상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거 장부상 반영에 대한 주가의 반영, 이 모멘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예, 적어도 6월달 정도 됐을 때 아마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리포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점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에 당연히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니까 업적이 잘 나오고 있을 거고요. SL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면 자동차 수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헤드램프 나가고 이런 램프 업체인데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피크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GK 카지노주 아니겠어요? 뭐 최근 중국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실적은 그렇잖아요. 지난 3개월보다 한 달치고 훨씬 더 좋다는 건 한 달 하나로 더블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지노 부분도 성수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가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 한번 다뤄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3개월치보다 한 달치가 훨씬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렇다고 여기는 종목들이 다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3개월치 동안 나온 것들보다 조금 예를 들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뭐 좀 차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IT 하드웨어 쪽은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인식해야 되고 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도 리포트를 해드렸지만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4월 8일부터 IRA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납품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는 받아놨지만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주가를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나 조금 소강 상태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개월보다 한 달치가 안 좋은 이렇게 컨센서스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 중에서 상당히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를 것과 하락할 만한 것들, 최고치 나타낼 것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SK D&D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앞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죠. 올해 최고의 예를 들면 실적을 나타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효성 TNC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이거 아직 주가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고요. 기아나 예? 현대차 이런 것도 특히 기아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52주 신고가 돌파해 나가냐 안 나가냐 계속해서 가냐 안 가냐 이 점 차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가를 좀 봐야 되는 모습들이다. 자, 올해 예를 들면 이 종목도 여기 지금 한 23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근데 그 중에서 금융은 별로 안 좋잖아요. 계속 금리 오르니까 이건 좀 제외해 놓고 보면 기계 쪽 괜찮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주 좀 제외해 놓고 보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약간 제약 쪽 관련돼서 좀 리포트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종근당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 그 다음에 한미약품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 추가됐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이쪽 관련돼서 할 때는 기존의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존재하면서 신약 이슈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가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제약업체를 갖다 우리가 선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 아주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 근데 매출 없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닌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 영업이익치 하단을 뚫어버리고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1년 자체가 안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만 제외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뭐 SK바이오사연 이런 경우 아까 종근당이나 한미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 IT 하드웨어는 좀 제외놓고 보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다. SK 하이닉스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6개월, 12개월 포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놓으시고요. 올해 화학주는 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화학주 좀 제외해 놓자라고 생각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보면 종근당은 어떻게 돼요? 좀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영업이익 자체는 추정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과거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보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양면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게 A가 옳고 B가 옳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거 볼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나솔루션과 LG이노텍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낮은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뭐 IRA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출이 일어날 거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그게 매출이 나오는 건 신제품이 나와야지 새롭게 예를 들면 쭉 납품을 해 나갈 텐데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면 업황이 작년보다는 좋지 않으니까 더 낮게 나오는 구간도 있죠. 그러나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싸고 미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최고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훼손이 돼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는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쪽이 별로 좋진 않구나. 근데 전반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여도 된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이런 모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좀 중간에 이야기 드려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방으로 흘러가는 것 혹은 내려와서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내려 하고 이만큼 좀 올라와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미래 가치가 있냐 없냐거든요. 어떤 모습이 가장 예를 들면 미래 가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나 요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가의 모습으로 판단을 내리신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 실적에 최고 주가가 기대되는 것들, 여긴 좀 봐줘야겠죠. 올해 괜찮은 분야니까. 그래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계속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갖다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면 계속 줄기다가 뭐만 보시는 거예요. 시그널이 안 좋아. 그럼 그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제가 이야기드렸던 종목들 중에 있어요. 신고가 가는 거. 예, 기아, 포스코 퓨처, 나노신 소재, 에세 이런 거 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있고요. LS 일렉트릭 다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LG 플러스 아직 반응이 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때가 되면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롯데칠성 롯데칠성도 아직 주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주가 한 번만 쫙 올려버리면 롯데칠성도 주가가 쭉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모멘텀 있는 거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올 만한 종목들은 여기에 좀 있다. 그 중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효성TNC, LG엔솔, 그 다음에 GS리테일, 호텔신라, 꽤 많이 있네요. 기아, 한국항공우주, FNF, 거의 뭐 70% 정도는 제가 다 언급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좀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한미약품에 대해서 종근당 이런 부분들 특유의 처음으로 제약업종에 관련돼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점 한번 이제부터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 리포트를 읽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건 왜 좋은데 왜 하락을 한 거고 이건 왜 그런 거야? 참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빠지고요. 실적이 안 좋고 미래 가치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치를 당겨오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당겨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안 좋은 것들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은 것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앞으로 개선이 될 만한 것들 좀 제외해놓고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봐요. 장기로도 그렇고 이게 업황이 예를 들면 세 가지 3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MLCC, FCBG, FCSB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단 호황이 쭉 오는 시기엔 쭉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 IT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나서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운송, 현대제철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현대제철 같이 철강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 변동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종목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반대로 IT 하드웨어는 뭐만 보면 됩니까? 업황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IT 하드웨어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판단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KTNG 같은 경우도요, 뭐 그냥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냥 배당이나 받으려고 하거나 1년에 저점 잡았다가 그냥 고점 한번 찍으면 매도 치는 거, 뭐 KTNG에서 예를 들면 주가가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상향하는 그런 이슈가 나올 만한 요소가 뭐 있겠습니까? 명절이나 되면 뭐 인삼이나 좀 많이 파는 그 정도겠죠. 2023년 뉴페이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잖아요. 결국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반도체 업종, IT 하드웨어 쪽, 이쪽 소부장 여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게 결론이 이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새로 뜨는 업종 여기를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동안 2차 전지 분야 상당히 많이 떴잖아요. 작년부터. 이건 뭐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만한 건 반도체, IT, 소부장이다. 이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리포트에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2023년 뉴페이스가 뭘까요? 지금 뜨지도 않았는데 올해 뉴페이스는 원래 2차 전지인가?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요. 자, 앞으로 떨 종목은 이거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왜 얘네들도 마지막엔 다 이런 것들을 써놨을까? 여기밖에 이제 볼 게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IT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플한 거예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정말 아까 같이 철강 같은 경우는요, 철강석 가격 봐야죠, 원달러 환율 봐야죠, 그 다음에 업황 봐야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선업도 중공업이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이지만 반대로 IT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업황만 좋으면 뭐 이거 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요. 생산업체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수주를 내고 제조 설비를 늘려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계속 업황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업황이 한번 개선되면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주가가 괜찮죠. 그런 면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내용은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은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자주 리포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은 이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